네, 이렇게 그래도 이게 네. 취재 환경, 근무 환경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좀 물리적으로는 어쨌든 좀 네.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그래도 뉴스타파에서 네. 시민보 기자를 이렇게 현장에서 즐겁게 뛰게 하는 네. 그 힘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후원 회원들이죠. 후원 회원들이 그러니까 KBS에 있을 때도 제가 사실 KBS도 수신료로 운영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KBS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온 국민이 온 가정에서 2,500원씩 모아서 너네 월급 주는데 너네가 열심히 안 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선배들이 많이 했는데 근데 그 KBS 수신료를 내는 가정은 너무 많아서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뉴스타파 후원 회원분들은 이제 34,000명밖에 안 되시고 그분들을 또 저희가 자주 만나거든요. 연말에 회원의 밤도 하고 매달 시사회도 하고 만날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데 정말 여유가 있어서 뉴스타파 후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서 어떤 분들이 나는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인데 그래도 뉴스타파를 후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면 정말 이거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그런 후원 회원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게으르게 못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약간 초년병 시절부터 제가 탐사보도 기자를 되게 하고 싶었고 또 그런 선배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기자는 마땅히 일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교육이랄까 이런 걸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계속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존심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 네. 흰머리 날릴 때까지 네. 현장 뛰는 기자로 네, 멋있죠. 외국에 보면 그런 기자들 많은데 많잖아요. 왜 한국에 맞아요. 없는데 우리 또 시민보 기자가 한국 언론의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또 개척해 주실 거로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질문. 코로나19 확산된 이후에 이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짚는 보도를 하시면서 이 함께 소회를 밝힌 SNS 글이 눈에 띄었어요. 권력 감시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언론 보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이건 꼭 보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내용이나 뭐 혹은 앞으로의 다짐 이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타파가 권력 감시와 약자를 대변하는 두 가지를 본령으로 삼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전자에 굉장히 치중해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자에 비해서 좀 충분치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도를 해보면 권력 감시 보도에 대한 반응은 엄청 뜨겁죠. 크고 뜨거워요. 환호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약자를 대변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좀 차갑죠. 반응이. 꼭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저희가 그런 보도를 해도 볼 여유가 없는 분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두 개가 저의 큰 기둥이니까 지금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전자에 치중하고 있지만 후자도 저희는 굉장히 충실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이제 여러 독자분들이 뉴스타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 뉴스타파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쟤들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나와서 칼 한번 싹 휘두르고 다시 없어지는 그런 매체로 느껴지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기사량이 굉장히 작고 독자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뉴스타파에 들어와서 뭔가 내가 이 사회를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 혹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것도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희는 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뭐 저희가 계속 그 얘기해도 워낙 좋은 보도들이 많아서 호평을 많이 받았고 민원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다음 대중적으로 주목받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만 네. 내부에서 네. 아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네. 역량을 키워야겠다. 네.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네. 게 있을까요?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지는 건데 사실 뉴스타파의 본령이 폭로잖아요. 남들 권력자들이나 누군가가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인데 물론 언론학자들도 언론의 권위는 폭로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폭로는 저희가 한 축으로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당연히 네. 본연의 역할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과 함께 요즘 말로 지혜 저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덜란드의 그 커레스판던츠라는 매체, 저희랑 굉장히 유사한 매체인데 거기에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씨를 얘기하기보다는 기후를 얘기하는 언론이 되겠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해답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써놨는데 전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권력에 대한 감시와 폭로와 더불어 네. 정말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너무 과한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이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데요. 뉴스타파가 오직 시민들의 후원의 비로만 운영되는 비영리 독립 언론이잖아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네. 당시에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으로 윤석열 녹취록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후원 회원이 많이 이탈한 것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럴 때마다 좀 취재할 때 네. 원칙도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어떤 자세로 임하시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근데 네. 먼저 그때 탈퇴했다 이 보도는 있었지만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후속을 네. 또 알려준 보도는 없어서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네. 탈퇴가 실제 됐나요? 많이 됐죠. 네. 저희 뭐 후원 회원의 한 10% 가까이 뭐 이렇게 탈퇴들을 하셨고요. 네. 지금은 다 회복이 됐습니다. 다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 나가셨던 분들이 똑같이 돌아오신 건 아니고요. 그분들 중에는 일부 돌아오시고 새로운 분들이 또 돌아오셔가지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만약에 겁이 나서 못할 거면 문 닫고 집에 가자.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의 뉴스타파의 효용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효용이 다 했다고 시민들이 만약에 판단한다면 그냥 문 닫고 집에 가자. 그래서 뭐 저희 한상진 선배 같은 경우는 맨날 자기 퇴직하고 치킨집 할 거라고 치킨집. 네, 본인의 뭐 필살 레시피가 있대요. 그게 뭔지를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차용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은 저희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그렇게 뉴스타파 효용이 다 끝났다고 인정하는 시점이 그렇게 전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뉴스 끝날 때 항상 이영희 선생님 영상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국익이 아니라 진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널리즘은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벌어져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결과가 나오든 그 이전의 진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또 여러 번 그런 일을 저희가 겪었는데 그러면서 저희를 이제 그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이해하시거나 봐주시는 분들은 좀 이제 뭐랄까 저희랑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친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쟤들이 지금 저렇게 보도하는 게 당장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독자와 우리 사이에 계속 신뢰가 구축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뢰가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당장의 이 보도의 방향이나 네. 보도의 내용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분명히 뉴스타파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타당할 것이다 네. 라는 신뢰를 네. 쌓는 것이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원연 이달의 네. 좋은 보도상 시상을 그러니까 상을 받으신 게 2019년 작년 네. 가을입니다. 10월이에요. 네. 그때 시상식에서 또 명언을 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뉴스타파 기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네. 더 많이 알려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네. 뉴스타파는 다른 언론사와 협업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럼요. 이 민원연상을 작년에 한번 받으러 왔었는데 그때도 다른 언론사와의 협업이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별거 없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민원연에서 그 뉴스타파가 시도하고 있는 다른 언론들과의 협업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또 지금의 언론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봐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 상을 주시는 걸 보면.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협업을 계속 할 거고요. 이 보도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네. 아주 신선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런 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이번 우리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도 네. 뉴스타파하고 네, MBC가 예. 동시에 네. 그 국회의원의 네, 그 네. 보고서, 연구 보고서가 얼마나 맞습니다. 부실한지를 네. 3년간 추적한 네. 보도가 네. 동시에 이제 수상을 했는데 네. 지금 또 이렇게 협업을 시도하고 있는 사안이 또 있으신가요? 네, 진행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완전 관여하고 있지는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이제는 그 뭐랄까 협업의 프로토콜이랄까 이런 것들이 저희도 몇 번 해보니까 좀 생겨서 처음에 할 때보다 훨씬 이게 부드럽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언론사에 협업 요청을 한 적은 없지만 협업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열린 자세로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업방송이나 상업지와의 협업은 좀 곤란하지 않냐. 요청은 있었나요? 있었죠. 예. 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상업 쪽에서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MBC나 KBS 같은 공영 이런 쪽 외에서 협업할 때는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는 거절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혹시 종편 쪽에서도 협업 제안이 있었나요? 있었죠. 아. 예, 있었죠. 특정한 아이템을 두고 완전 인기 폭발이네. 아. 뉴스타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저희는 긴 호흡으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그동안 만들어온 결과물이 이제 조금씩 노출이 될 때 욕심을 내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거 우리랑 같이 좀 해보자. 너희는 그걸 했지만 우리한테는 넓은 플랫폼이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보통. 네. 그런 협업도 범위가 되겠구나. 예. 마지막 질문이 네. 다가와서 대기하시는데요. 네. 민원연 회원이자 탐사보도 기자이신 네. 신일보 기자님에게 이 민원연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이 언론개혁을 위해서 민원연의 앞으로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민원연과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제가 KBS에 있을 때 2008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리포트를 하나 했는데 민원연이 선정한 이달의 나쁜 리포트에 이런 선정이 됐었어요. 네. 뭐냐면 제가 그때 기획재정부 출입이었는데 물가 리포트였어요. 물가. 근데 뭐 물가 리포트인데 그게 아마 2008년 연말이어서 제가 아마 연간 물가 상승률을 보도했던가 뭐 했는데 월간으로 상당히 많이 뛰었는데 연간으로 보면 적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 저는 기사를 썼는데 월간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서 KBS가 연간 물가 상승률로 보도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딱 보고서에 보면은 리포트 이 제목하고 기자 이정하고 딱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 아프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곳이 아무도 없잖아요.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나면. 근데 그 당시에 의도는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보고 저는 그래서 기자들이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기사의 피드백을 받는 게 거의 없었어요. 댓글도 그때 활성화되어 있을 때가 아니고요. 피드백은 오로지 그냥 선배가 야 오늘 수고했다
이거 아니면 다음날 부장 회의에서 어제 리포트는 뭐 인터뷰가 좀 그렇더라 이런 정도의 피드백만 네. 있었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날카롭고 아픈 피드백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원연 본연의 역할이 사실은 견제받지 않는 언론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네.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그때 민원연의 무서움과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민원연의 역할이 전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매체가 난립을 하고 많은 주장이 막 나오고 네. 그 중에 뭐가 진실인지는 사실은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맞아요. 이 방송, 이쪽 유튜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A라고만 믿고 있고 맞아요. B를 보는 사람은 B만 믿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줄 수 있는 누군가, 공통의 어떤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공통의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통의 사실과 기준을 마련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사실은 없다. 근데 민원연이 그런 어떤 난립하는 언론 매체와 난립하는 주장과 정파적인 어떤 네. 치우침 속에서 어떤 언론이 옳은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언론이 좋은 언론이고 어떤 기사가 좋은 기사인지 네, 그런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이 민원연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 전체 화두가 적폐청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특히 언론계 적폐들은 여전히 청산이 되지 네.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는 민원연이 그 활동 너무 주문이 많은 거예요. 그 활동도 네. 해주시되 그것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새로운 언론 현실에 대한 이게 전 오히려 앞으로는 더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 역할이죠. 오늘 저희 네. 민원연하고 이런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더 많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언론의 권위는 폭로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민원연 시민단체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 네, 이 고민도 좀 하게 되고 우리 심인보 기자님도 또 네. 언론 현장에서 네. 또 민원연은 또 민원연의 활동으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론 개혁돼야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 아주 높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과제 많은데 네. 민원연도 열심히 하고 네. 주타파도 하면서 사실 언론 개혁의 과제가 저희한테 하라고 그러잖아요. 언론 네. 개혁을. 맞아요. 저희 오늘 조선일보 앞에 다녀왔는데 네. 사실 그분들이 좀 개혁의 주체가 돼야 돼요. 맞아요. 이게 밖에서 저희가 계속 두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맞아요. 균열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네. 달리는 저희가 뉴스타파를 최승호 선배가 우리는 언론계의 1급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급수. 혼탁한데 작지만 맑은 물을 흘려보내겠다. 그런 거랑 비교해 보면 민원연은 언론계의 수질 검사관 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힘을 주시네요. 열심히 수질검사 잘 할 수 있는 실력도 쌓고 또 신뢰도 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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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